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독도 방어훈련 시기도 늦추고 아베 총리도 휴가를 떠나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재판이 오늘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호송차에 타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40대 탈북자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2달 만에 발견된 모자의 사인은 아사로 추정됩니다. 탐사보도팀이 탈북자들의 기부한 사연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이렇게 100원짜리 통장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해군 교육사령부 병사 6명이 새벽 경계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로 음식과 술을 배달시켜 초소를 띄운 채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휘관은 한 달 가까이 이 사실을 은폐했는데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 과열지구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지만 일부에서는 공급이 축소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15 광복절을 앞두고 더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한일 갈등이 잠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는 우리 군의 독도 훈련도 일시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두 번째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 소식 김윤정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 사이 갈등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있어 감정이 아닌 냉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감정적 표현을 썼던 이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는 15일 광복절 메시지도 일본에 대한 경고보다는 미래의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예상됐던 독도 방어훈련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로 일단 늦춰질 전망입니다.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점에 실시할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두 번째 여름 휴가를 떠나 전국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소강 상태의 유지 여부는 8월 마지막 주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후 예상되는 독도 방어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만료,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 시행 등 민감한 일정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인들만 따로 모아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질문하고 답하는 통상적인 외신 간담회와는 달리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첫 질문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사 모아서 이렇게 기자 간담회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반일 감정을 한국 정부가 부추기는 것 아니냐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 감정을 뭔가 부추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기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사용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확산시키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매운동을 사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한일 양국의 핵심 소재 개발 능력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수차례로 한국 정부가 그런 계획 세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본의 소재 부품 경쟁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그걸 버티게 해준 겁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1,100여 개 전략물자 가운데 상당수는 대체가 가능하다며 결국 일본 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일본의 화장품 업체인 DHC가 한국에서 거센 불매운동에 직면했습니다. 자회사의 인터넷 방송에서 나온 한국 무시 발언 때문인데 비판이 쏟아지자 인터넷 댓글창을 닫아버리는 것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화장품 편집 매장 롭스입니다. 오늘부터 DHC의 제품을 전시대에서 치웠고 판매도 중단했습니다. 다른 대형 편집 매장 올리브영과 랄라블라도 각각 DHC 제품 전시 중단과 추가 주문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계열사 인터넷 방송에서 한국 비하 망언을 쏟아낸 DHC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이 본격화된 겁니다. 최근 일본 관련 이슈나 이런 국민들 정서 상황을 반영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DHC 한국지사는 시민들이 자사 SNS에 항의 댓글을 잇따라 올리자 어제 댓글창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비판에 귀를 막은 듯한 DHC의 행동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만큼 수익을 얻고 있는데 안 좋은 발언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그런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시하는 나쁘게 대해도 한국인들이 써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기만하고 무시하고 구매를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DHC 한국지사는 밝힐 입장이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없어가지고. DHC의 모델로 활동해온 배우 정유미 씨 측도 망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DHC 초상권 사용 철회를 요청하고 모델 재계약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오늘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 위해 법정에서 온갖 주장을 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나타난 고유정의 모습과 주요 발언,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감번호 38번. 연두색 수의를 입은 여성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입니다. 범행 80일 만이자 지난 6월 12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고유정은 오늘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생활 당시 전 남편이 무리한 성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강조하면서 범행 당일에도 전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 전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든 카레를 남편에게 먹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아들 앞에서 밥을 먹는 신용은 했지만 실제 먹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졸피뎀은 오히려 전 남편이 아닌 고유정의 모발에서 검출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게 전 남편이었다는 주장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범행 당일 사용한 담요에서 남편의 혈흔이 추가로 나왔고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고유정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검찰과 고유정 측은 계획 범행 여부를 놓고 첫 재판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같은 증거를 두고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고유정이 살인 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진 단어들, 그동안 너무 끔찍한 내용일 수 있어서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내용이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판단할 쟁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걸러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검색어 내용은 고유정 측이 먼저 언급했죠. 왜 이 부분을 갖고 이 논란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뼈의 무게 그리고 뼈의 강도입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신을 훼손했고 여러 곳에 나눠버렸습니다. 검찰은 이런 검색어들이 살해는 물론 시신 훼손과 유기까지 치밀한 계획범죄임을 입증할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요. 오늘 재판에서 현 남편에게
해줄 보양식을 찾다가 감자탕을 검색을 하게 됐고 네. 뼈 분리수거 방법과 뼈 무게, 뼈 강도와 같은 단어들은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범행과 상관이 없다는 건데 네. 수사 결과는 다릅니다. 검찰은 연관 검색이 아니라 고유정이 포탈 검색창에 이런 단어들을 직접 입력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와 직접 검색한 거는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다른 검색어에 대해서도 고유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주장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요, 고유정이 찾아온 범행 관련 검색어만 500개 이상, 네. 범행 관련해서 검색한 횟수는 1000번이 넘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언급된 관련 검색어들만 봐도요, 졸피뎀과 제주바다 쓰레기, 혈흔, 호신용 충격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유정 측은 검색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의 혈흔에서 발견된 수면제 성분 졸피뎀은 버닝썬 마약 사건을 찾아보다 잠깐 검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제주바다 쓰레기도 찾아본 건 맞는데 인천 환경보호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바다, 고유정이 전 남편의 시신을 처음으로 유기한 장소입니다. 자, 혈흔 이런 단어는 변명도 힘들 것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유정은 자신이 쓰는 면생리대 세탁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혈흔이란 단어를 검색을 했고 여동생에게 줄 선물로 호신용 충격기를 찾아봤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걸까?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현 남편 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죠. 고유정이 찾아본 검색어 중에는요. 네. 니코틴 치사량 그리고 수갑이라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현 남편이 단어입니다. 네. 예? 무서운 단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찾아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 남편이 집에서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그리고 현 남편과의 성관계를 위해서 찾아본 것이라고 말했는데 저희가 직접 현 남편에게 관련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네.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어이가 없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장할수록 고유정에 대한 공분이 커질 것 같고 그거를 고유정과 변호인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고유정의 전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일반 안 했는데. 고유정은 줄곧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성폭행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요. 징역 4년에서 6년,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이 극단적 임명경시 살해 사건으로 인정할 경우에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범죄냐 우발적 범행이냐를 두고 검찰과 고유정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밀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옆을 지나가서 놀란 운전자들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 어이가 없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서 SUV 차량이 쏜살같이 달려 나옵니다. 운전자는 가까스로 차량을 피합니다. 얼마나 빨리 왔나요? 상대방이 제가 볼 때 한 최소 140은 했을 거예요. 속도가. 이 도로는 속도 제한 시속 80km의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SUV 운전자는 이 도로를 10km 넘게 역주행했습니다. SUV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 그런데 이후 조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관할인 진주경찰 대신 20km 넘게 떨어진 산청경찰에 출동 지령을 내린 것. 도로가 두 갈래로 갈리는데 한쪽만, 그것도 한참 떨어진 곳에서 막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경찰은 운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산청에 먼저 원거리를 배치하고 그렇게 지령이 됐다가 이제 진주 쪽은 지령을 했다가 이제 다른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건을 해결한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이 SNS에 영상과 글을 올렸고 이틀 만에 SUV 차량 운전자를 찾아낸 겁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모임이 있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진짜 거의 죽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역주행한 사람보다 경찰 대응이 화가 나서.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운전자를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워낙 흘러 음주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내연관계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의 딸을 납치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헬기와 특공대까지 동원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순찰차와 부딪힌 채 서 있습니다.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49살 남성 김모 씨. 어제 오후 6시 40분 대전 대덕구에서 20살 여성을 납치한 뒤 차에 태우고 충북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저 전화를 받고 알게 된 겁니다. 네, 차량에 잡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특공대까지 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20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를 벌였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여성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였는데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도박 자금을 추적하는데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경찰은 양 전 대표가 해외 카지노에서 쓴 도박 자금을 정산하려고 YG 계열사까지 동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쓴 도박 자금은 1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우선 현지에서 달러를 받아 쓴 뒤 한국에서 되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국내에서 도박 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YG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에 보관된 현금을 동원했다는 첩보도 최근 입수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 교육과 함께 YG 소속 클럽 DJ 관리를 맡고 있는 이 계열사 대표는 지난 2014년 양 전 대표의 모나코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강남 유흥업계 종사자인 일명 정마담에게 연락해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10명을 동원시킨 인물로 지목된 겁니다. 대표님 좀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YG 계열사 자금을 받아간 국내 전달 체계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조만간 소환해 환치기 과정과 자금 액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대 여성이 어린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년 전에 입국한 탈북 여성이었는데 타살 흔적도 자살 흔적도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저희 채널A 탐사 보도팀은 굶주림을 피해 또 자유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맞게 됐는지 추적했습니다. 먼저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 방바닥이 쓰레기 봉투와 구더기들로 온통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방에서 42살 탈북 여성 한송옥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2달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살 김모군의 시신이 엄마와 2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벽 곳곳에 그려진 김군의 낙서와 장난감도 보입니다. 집안에는 빈 간장통 외에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이고 뭐 음료수고 요구르트 하나도 없고 딱 고추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100원짜리 통장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사다 갈 수 있나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경찰은 아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살장도 없고 사살장은 저는 더욱더 없고 그다음에 생각해볼 수도 있는 그밖에 없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중국하고 북한 경계에서 장사를 하다가 길이 있어서 넘어왔다고 이렇게 들었고 여자여자한 성격에 속을 잘 안 내비치는. 정착 초기 한 씨는 삶에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운전면허증을 땄고 수입이 늘어나 9개월 만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제빵 요리학원 전문가 코스도 수료했습니다. 취재진은 한 씨가 한때 중국 동포와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던 경남 통영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 씨 가족은 곧 중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혼 후 지난해 말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한 씨는 가난과 외로움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들 나이가 5살을 넘어 아동 수당마저 끊기자 매달 정기 수입은 양육수당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도 없이 사회와 단절됐고 집세도 1년 넘게 밀렸습니다. 한 씨가 마지막으로 손에 쥔 돈은 3,858원. 통장 잔액을 모두 인출한 건데 이로부터 보름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가 5살인데 어린이집도 안 가면 동사무소나 복지과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내는 것도 잘못이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에서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채널A 뉴스 이윤입니다. 네, 한성욱 씨가 남한에 정착한 2009년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 온 탈북민 수가 가장 많았던 해입니다. 그때 자유와 풍요의 땅으로 건너온 이들은 한성욱 씨와 다른 길을 가고 있을까요? 전희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식량난에 북한을 떠나 한국살이 10년 차인 탈북민 유모 씨. 제가 교사할 때 학생들. 북한에서 중학교 미술교사를 지냈지만 한국에선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식으로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은 써먹을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식당 일이라도 해보자. 정착금 300만 원은 탈북 과정에 다친 허리 치료비로 썼고 지난해 암 수술까지 겹치면서 식당 일도 그만뒀습니다. 매달 받는 생계지원비 50만 원에서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뺀 30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전번에 여기 앞동네에서 또 한 사람이 우리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이 집에 들어오면 그런 궁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탈북민 절반 이상이 가난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다고 답했지만 이들 중 24%는 이곳에서도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북민 김모 씨는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 없앴어요, 제가. 우리가 학교도 안 가겠다고도 하고 중국에 안 하고 있잖아요. 때려도 놓고 있잖아요. 가슴이 터져요. 정말 터져요. 대량 탈북 10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에 사회 편견까지 겹치면서 10년 전에 그렸던 달콤했던 꿈은 쓰디쓴 현실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사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는 문제. 이런 일로 돌아올 수도 있나 봅니다. 해군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음식과 술을 배달시켜 놀았습니다. 야간 경계 시간에 초소가 1시간 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병사 휴대전화 허용 한 달이 된 지난 5월.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A상병은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후문초소 야간 경계에 나섭니다. 휴대전화로 치킨과 술을 주문하고 배달이 오자 탄약고 초소로 가져가 술 파티를 벌입니다. 여기서 후문초병 2명과 탄약고 경계병 2명, 근무가 없던 병사 2명이 밤 12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치킨과 소주, 맥주 10,000cc를 나눠 먹었습니다. 술 마시는 1시간 반 동안 후문초소를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군 형법은 초병이 초소를 이탈하거나 술을 마실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달 가고 하는 경우가 좀 잦게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그건 좀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병사들의 음주 행각은 곧 드러났지만 중대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른 부대원이 폭로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사 휴대전화 관리 부실, 경계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초병의 근무지 무단 이탈과 음주, 군형법 위반 사실 은폐 등
군의 기강회의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엄중 처벌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위안부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못한 탓이다. 이렇게 강의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당했습니다.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재직해온 A씨. 수업 중 아내와 야동을 본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수행평가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 청구 이후에도 A씨가 문학 수업 중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 남자들이 약해서 끌려간 것이라거나 일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억지 부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왜곡된 역사의식을 주입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언급한 건데요. 있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죠. 결국 파면 처분을 받은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앞서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원 개인의 비위는 교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오맹, 그러니까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 활동 전력, 그리고 서울대 교수 시절에 썼던 인터넷 글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울산대 강사 시절 반국가단체 산오맹 산하 조직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습니까?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비뚤어진 그리고 편향된 인식을 일부 SNS 글과 기고문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던 조 후보자는 노인을 폄훼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부모님을 가리켜 서울 노친네라며 설득이 힘들어 선거 당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온천을 예약해드렸다는 글을 올리자 진짜 효자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보수 성향 노인의 투표를 막은 것을 칭찬한 겁니다. 다수 개념 있는 어르신들은 10번을 찍는다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기호 10번인 박원순 후보를 찍지 않는 사람을 개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2011년 저서에서는 당내 대권 주자를 자처하는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김근태 씨는 준마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모자란 조랑말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모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반면에 반도체 전문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최기영 서울대 교수는 뒤늦게 알려진 미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해 자비로 에어컨 2대를 샀던 거죠. 안보겸 기자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운 무더위가 연일 계속됐던 지난해 여름. 이 아파트 경비원 김모 씨는 매일 찜통처럼 달궈진 경비실에서 폭염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 3시부터 한 5시, 8시까지는 해가 이렇게 딱 쳐서 비쳐서 힘들었죠. 그런데 지난해 8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익명의 주민이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전기요금을 나눠낼 용의가 있느냐는 제안에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적은 접착식 메모지를 붙여 동의했습니다. 곧바로 아파트 경비실 2곳에 에어컨이 설치됐고 사우나 같았던 경비실은 경비원과 주민들의 무더위 쉼터로 변했습니다. 주민분들도 나이 어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 오시면 좀 쉬었다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좀 틀어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하는 조금 감동적이었다 할까요? 선행이니까. 이 익명의 제안서를 붙이고 자비로 에어컨을 사서 설치한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사는 최기영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도 호응해 이 아파트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 측은 사실이지만 미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민주평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호남 정치인 10명이 집단으로 탈당했습니다. 정동영 대표의 민주평화당은 5석으로 줄었고 바른미래당의 호남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야권 재편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 극복과 한국 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합니다.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민주평화당 의원 10명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한 제3지대 정치 세력 결집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과 이미 교감이 있다며 평화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과 별개로 김경진 의원도 탈당을 선언하면서 평화당에는 5명의 의원만 남게 됐습니다. 평화당에 남은 의원들은 구태정치로부터 해방됐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설마 이와 위기를 기회라. 또 박지원 의원이 탈당을 조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분열을 막고 탈당을 막아야 할 뿐이 이것을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갈라서는 순간까지 정당 보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15일 전에 탈당하면 민주평화당 보조금은 6억 4천여만 원에서 2억 원대로 줄어듭니다. 선관위가 오는 15일 기준으로 정당 소속 의원 수와 비례 보조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오늘 탈당하려 했지만 남아있는 의원들의 반발로 오는 16일 탈당하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민간업체가 만드는 공공주택의 가격을 제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2014년 이후 한 건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법을 소급해 대상과 범위를 대폭 늘리는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 집값에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김남준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 높은 수익을 내려는 재건축 사업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상승세는 투자 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미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어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센 부동산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정해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입주자 모집 신청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 76개 사업장 7만 6천 가구가 소급 적용을 받아 분담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어 서울 전역과 분당, 일산 등이 모두 지정 대상입니다. 적용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조차도 적용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점에서 더 이제 강화된 규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부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대파는 전매 제한 기한을 최고 10년으로 늘리고 거주 의무 기한 도입도 추진합니다. 다만 적용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이면 공급 물량만 줄어 자칫 집값이 출렁일 수 있다는 여권 내 우려를 의식한 조치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입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 일정까지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전체 집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 예상됩니다. 이어서 홍유라 기자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모두 철거됐고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2,2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분양가 상한제에 폭탄을 맞을까 조합원들의 걱정이 큽니다. 피할 방법 없습니다. 정부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조합원들이 다 죽어야죠. 당장 늘어날 추가 분담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 조합원당 1억 정도 됩니다. 추가 부담해야 될 돈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계획한 다른 재건축 조합은 선분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거 아니고요. 8월 14일 날 총회에서 요청할 겁니다.
강남권 재건축 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으면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사들의 이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서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낳는 악순환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그 분양가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신축 단지의 상승도 좀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 등장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죠. TV 여행 프로그램에 소개된 뒤에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곳, 바로 동유럽의 크로아티아입니다. 이곳에 여행 갔던 한국인 부녀가 그만 국립공원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크로아티아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크르카 국립공원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익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스크라딘스키부크 폭포 하류의 수심 3m 부근에서 2명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숨진 2사람은 우리 외교부 측 확인 결과 여행 중이던 5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었습니다. 크르카 국립공원은 크로아티아의 다른 국립공원들과 달리 방문객들의 수영을 허용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유명합니다. The bodies were found where swimming is allowed. Sometimes can be surprised by the difference in depth. 크르카 강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는 최근 8년 사이 알려진 것만 8차례. 3년 전 싱가포르 관광객이 익사했을 때는 발생 장소에 한동안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Kurka River is a karst river. It is a very sensitive matter how to protect visitors' lives, especially of foreign visitors who do not know the characteristics of a karst river. 현지 경찰은 한국인 부녀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미국과 이탈리아의 패션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홍콩을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국인 것처럼 표시한 티셔츠를 내놨다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거죠. 그러자 중국의 유명 배우들도 이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사극의 주인공으로 자주 출연해 국내에서도 유명한 배우 양미. 그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와의 홍보대사 계약을 돌연 해지했습니다. 이 업체가 제작한 티셔츠에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도시로 표시했다는 이유입니다. SNS에는 홍콩은 중국 땅이라며 해당 업체를 보이콧하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挣着中国的钱，还要干出这种不支持中国的政策来的事，我们是肯定要抵制的。 비슷하게 홍콩을 독립된 땅으로 표시한 미국과 프랑스 업체도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인 광고 모델들은 줄줄이 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홍콩에서 열린 반중 시위에 소속 조종사와 직원들이 참가했던 항공사를 향한 중국 내 여론도 싸늘합니다. 관영 매체는 공개적으로 반중 기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国泰航空不是一直宣称以服务香港为己任吗？那现在在服务谁呢？ 막강한 구매력을 자랑하는 중국의 소비자 불매운동은 기업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무기로도 유명합니다. 홍콩 문제에 민감한 중국 정부까지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어 불매운동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프랑스는 동물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죠. 이런 프랑스에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학대한 2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게다가 닭은 바로 프랑스의 상징동물이죠. 한수아 기자입니다. 살아있는 닭을 두 팔로 안고 있는 남성. 잠시 후 입으로 가져가더니 물어뜯습니다. 기괴한 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동물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의 동물보호단체는 남성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Donc là, on voit c'est suite à un indigné, donc voilà, c'est un peu scandaleux de voir ça encore en 2019 et des jeunes qui pourraient être un exemple aussi.
동물권 보호에 엄격한 프랑스에서 동물 신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해집니다. 지난해에는 살아있는 새끼양을 도축했던 축산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프랑스 형법 등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속속 공개되면서 프랑스에서는 반려동물에 이어 가축에까지 동물복지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요즘 애국심 마케팅이 부쩍 많이 늘었죠. 수족관의 잠수부가 독립군으로 변신하는가 하면 항일 역사를 다룬 영화도 지난 주말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수족관에 독립군 복장을 한 잠수부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독립군이 다가와 일으켜 세우더니 두 손을 맞잡고 승리를 다짐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국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수중 특별 공연을 마련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 민족분들과 함께, 관람객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처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일요일인 어제 하루 54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일본군에 맞선 독립군의 첫 승리를 다룬 영화인데 제작사도 애국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애국심이 북구북구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지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표 박물관은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를 다음 달까지 개최합니다. 한일 갈등 속 광복절을 맞아 애국심이 문학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워라밸이라고 하죠. 농축산물을 기르는 농촌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스마트팜 덕분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농촌의 변화, 스마트팜 농촌의 4차 산업혁명 첫 순서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워라밸을 찾은 농촌에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이 사람, 스마트팜 양계장을 운영하는 안태주 씨입니다. 뭐 확인하신 거예요? 농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호흡기가 약한 닭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양계장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스마트팜 설치 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사료나 물도 타이머만 맞춰놓으면 스마트팜이 착착 채워놓습니다. 덕분에 일하는 시간이 5시간 줄고도 생산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하니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볼일 보루도 나올 수도 있고. 같은 시각 포도가 익어가는 온실. 스마트팜 포도 재배 4년차 홍승혁 씨에겐 여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공급을 많이 해줘야지만 얘네들이 시들지 않고 맛있는 포도가 돼요. 충분하다 싶으면 관수 밸브로 미세하게 수분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나, 둘, 9, 10. 와, 여기에만 이런 관수 밸브가 무려 40개나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이 없었을 때에는 이 관수 밸브를 일일이 열었다 닫으면서 포도에 물을 줘야 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이 수고를 덜어줬습니다. 토양에 묻힌 센서가 수분을 체크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면 밸브에 손을 대지 않아도 물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은 같은 양에 같은 수분이 공급되니까 균등한 품질이 나오는 거죠. 워라밸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느끼죠, 그럼. 스마트팜이 농가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세청이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서장 회의를 열고 피해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 연장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일 습식 사우나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의 습도가 90%를 넘어섰는데요. 지금 중부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고 내일은 비 대신 심한 폭염이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27.9도에 머물렀던 서울은 내일 다시 34도까지 치솟겠고 불쾌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9호 태풍 렉기만은 밤사이 열대 저압으로 약화돼 내일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흐리겠고 일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로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목요일쯤에는 일본 규슈를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영남 곳곳에 비를 뿌리겠고요. 주 후반부터 심한 더위는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남은 돈은 3,800원뿐. 은행 창구에서 마지막 잔액을 인출한 뒤 돌아설 때의 기분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 40대 탈북 여성은 며칠 뒤 어린 아들과 함께 굶어 죽었습니다. 한성옥 씨는 무엇보다 삶의 의지를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월 10만 원인 양육수당이 적기도 했지만 가족과 이웃과 관계가 끊긴 마당에 삶을 붙들기엔 힘이 붙였을 겁니다. 탈북자가 받는 편견,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우리가 챙겨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